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한 줄여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우리 주한미군 전력 중에서 아주 강력한 그 전력이 있죠. 바로 A-10 공격기 부대인데 바로 오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오산기지에 있는 A-10들이 대거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영무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이 대규모 연합전단을 구성해서 우리 동북아시아로 온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처녀 작전 배치 시기를 놓고 그동안 말이 많았던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 타격전단이 드디어 출항했습니다. 영국 여왕의 환송을 받으며 오는 6월 말 극동지역에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다국적 전력으로 구성된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 타격전단이 현지 시각 22일 영국 포스머스 해군기지를 출항해 처녀 작전 비행에 들어갔다고 네이벌뉴스가 현지 시각 23일 보도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전단의 출정식에는 이 항모의 이름을 제공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직접 나와 장병들을 격려했고 코로나 전국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국 시민들이 몰려나와 대영 제국 해군의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 전단의 45형 방공 구축함 다이아몬드함과 디펜더함, 23형 대잠 호위함인 리치먼드와 켄트, 1명 미상의 아스튜트급 공격 원잠 한 척을 배속시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설리번, 네덜란드 해군의 에이파 방공 구축함인 이버스텐도 합류해 미 해군의 완편 항모전단 못지않은 대규모 전단이 편성되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는 영국 공군 제617 비행전대와 미 해병대 제211 전투 공격 비행대 소속의 F-35B 전투기가 24대, 제815, 820, 845 해군 항공대의 와일드캣 헬기와 멀린 해상작전 헬기 10여 대가 탑재됐는데요. 극동지역에 도착하면 주일 미 해병대의 F-35B 전력 일부도 여기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전단을 지중해와 중동, 인도양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일본 사세보에 전개시킬 예정인데요. 사세보에 전개한 영국 항모전단은 향후 수개월간 서태평양 일대에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퀸 엘리자베스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F-35로 싣고 작전 출항을 했습니다. 영국은 1970년대에 들어가서 정규 항모를 다 없앴죠. 그래서 그 인비시블급 이런 이제 경항모만 가지게 되었고, 그게 이제 아르헨티나가 만만하게 보고 이 포클랜드 섬을 때리러 갔죠. 그런데 이제 당시 대처 수상이 경항모라도 우리가 싸울 수 있다 해서 이제 이 인비시블, 아크로얄 이런 거 보내고 이 컨테이너선에도 또 실어서 보내고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을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영국은 오랫동안 이 정규 항모가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2010년대 들어와서는 아예 이 경항모까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영국은 지난 리비아 타격할 때, 그때 이 리비아 타격할 때 오디세이 작전하고 할 때 이제 이 미국이 항공모함 보내고 프랑스도 샤를 드골 항공모함을 보냈어요. 그런데 영국도 뭔가 숟가락을 좀 걸쳐야 되는데 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항공모함이 없으니까 영국은 뭐 했냐?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임무를 했습니다. 완전히 대영 제국의 자존심이 다 무너졌죠. 프랑스와 영국은 사실 감정 뭐 크게 좋은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영국의 군함들이 가서 프랑스 항모를 호위해주는 호위대 신세를 하고 나니까 이게 영국이 완전히 억장이 무너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영국이 프랑스 항모 샤를 드골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이런 덩치의 큰 덩치의 항모를 가지게 되었고, 이 항모를 출격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 군함, 그리고 또 네덜란드 군함 이렇게를 배속시켜 가지고 연합 함대를 만들었고, 그 연합 함대의 총 전단장은 당연히 영국 장성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자존심이 아무리 코로나로 무너져 있어도 나와서 축하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참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런 대형 항모, 중대형 항모가 있어야지 무슨 경항모 가지고 강대국 코스프레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죠. 하려면은 큰 거, 안 하려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핵 잠수함 해가지고 은밀하게 그냥 비수를 들이대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이게 지금 이제 6월 말에 우리 동북아시아로 옵니다. 부산에도 들어올 겁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들 5.6도 옆에 있는 우리 해군작전사 부두 그 옆에 이제 이기대 공원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그래서 그
그 전망대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우리 부산 해군 작전사 기지에 입항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지 방문은 절대로 안 되니까 그 옆에 있는 이기대 공원 전망대에 올라가서 딱 보시면은 아마 이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사세보, 일본 사세보를 거점으로 해서 한 3, 4개월 작전합니다. 그때 중국 관련해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북한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미국에서 칼빈슨 항공모함이 니미츠급 항공모함으로는 최초로 F-35C를 탑재하고 지금 서태평양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 퀸 엘리자베스도 F-35죠. 칼빈슨도 F-35죠. 또 기존에 있는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 여기에 F-35 또 있죠. 그러니까 F-35 운용하는 항모 그리고 항모급 전투함이 3척이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이 무려 7개월 동안의 수리를 마치고 지금 복귀합니다. 물론 이게 슈퍼호넷이지만 이렇게 해서 상당 기간 우리 올 하반기에 4척의 항모가 우리 한반도 주변을 에워싸게 됩니다. 물론 대만을 공격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인이 될 수도 있고 북한에게도 이들이 도발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이런 성격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 동아시아에 와서 큰 활약을 해주길 기대하고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항모 연구 영역할 때 이 롤모델이 바로 퀸 엘리자베스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 행정부와 정치권에서 주한미군 훈련 제약에 따른 대비태세 약화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전체 공격기 전력의 절반을 빼내어서 해외에 전개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가동률을 고려하면 가용 공격기 전력 전체가 해외로 옮겨졌다는 평가입니다. 주한미 공군이 오산 공군기지에 주둔시키고 있는 제51 전투비행단 예하의 제25 전투비행대 소속 A-10C 공격기 전력 가운데 절반이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식별됐습니다. 요코타 공군기지를 모니터링하는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은 21일과 22일 양일간 주한미 공군 A-10 공격기 12대가 요코타 공군기지에 착륙했다며 관련 사진과 자료를 리포트했습니다. 기체 시리얼 넘버를 확인한 결과 요코타에 전개한 A-10 공격기는 12대로 확인됐는데요. 이들은 모두 장거리 비행을 위해 보조 연료 탱크 2개씩을 장착하고 오산에서 요코타로 논스톱 비행을 실시해 이동했으며 이들은 다음 달 10일부터 24일까지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최소 한 달 반 이상 주한미군 전력 공백이 예상됩니다. A-10 공격기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대북 저지력의 핵심인데요. 오래되었지만 강력한 무장 탑재력과 장갑차 수준의 방호력으로 유사시에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되어 온 자산들입니다. 주한미군은 현 정부 들어서 항공기 실탄 사격을 포함한 훈련의 제약이 많아지자 주요 전력들을 일본이나 괌으로 빼내서 훈련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규모와 기간이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여서 주한미군 전력 공백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12대, 24대가 있죠. 24대 있는데 그 중에 반이 지금 일본에 갔어요. 그러면 이게 평소 가동률이 한 60에서 70% 되니까 움직이는, 즉 작전할 수 있는 비행기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일본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연료 탱크 잔뜩 달고 그리고 또 북쪽으로 비행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미사와 또 한번 착륙해서 또 연료 보급받고 그리고는 알래스카로 갈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보도가 우리 알래스카로 간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방향을 봐서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저의 예상입니다. 그러면 알래스카까지 가는데 이제 공중급유 받고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레드 플래그는 다음 달이에요. 그럼 다음 달까지 알래스카에 있고 7월이나 되어서 돌아온다는 말 아닙니까? 물론 뭐 7월쯤 되어야 지금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또 미국의 칼빈슨 이런 전력이 다 세팅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훈련 좀 하겠다라는 것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 어떤 그 긴급 상황이라는 게 예고해놓고 몇 달 후를 예고하고 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탱크들을 완전히 그냥 파괴해주는 최고 핵심 세력이죠. 여기 있는 30mm 이 열화 우라늄탑 그냥 갈겨버리는 이 30mm 벌컨 이걸 달고 있는 이 A-10들이 다 빠져나가면은 우리 한국 아파치들이 이제 활약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A-10이 해오던 일하고 아파치가 하는 일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왜 자꾸 이렇게 가냐?
제가 포항에도 가봐도 거기 이제 실탄 사격, 미군 와서 실탄 사격 하지 마라 이런 프레카드 붙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군이 사용하는 훈련장은 뭐 전부 그냥 프레카드 붙어 있습니다. 일단 프레카드 붙이면 보상 나오고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대구 성주 사드 기지 주변에 보상지가 엄청나게 내려가기로 지금 약속이 돼 버렸어요. 그거 보면 이제 미군 기지 근처는 일단 프레카드 붙입니다. 그리고 방해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주민들 보상받는 것은 그들의 어떤 슬기 또 이익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훼손되는 한미동맹, 그로 인해서 공백되는 이 한미동맹의 전력 이런 것도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보상은 또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어쨌든 훈련은 그 훈련 여건은 지켜주는 우리 군과 국방부 그리고 정부가 되어주길 바라고,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장부상으로는 주둔하면서 실제 훈련은 여기서 못하니까 빠져나가가지고 장부상 전력이지만 실제 전력은 안 되는 이런 상황 만들지 말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내는데 아니 실제로는 장부상으로는 없으면서 방위비 분담금 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훈련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훈련하는 군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